요즘 노후집 광고 정말 많이 보셨죠? 여기만 오면 평생 편안하다, 외롭지 않다, 걱정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10년 후에도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말 믿고 들어갔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분들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후 생활 환경을 상담해온 생활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 속 달콤한 말만 믿고 선택했다가 다시 짐을 싸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만 보고 삶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고는 집을 보여주지만 삶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넓고 비싼 집이라도 그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감옥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이 좀 작고 오래됐어도 주변 환경이 좋으면 매일이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큰 착각은 큰 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많으니까 넓은 집이 필요하죠. 하지만 나이 들면 오히려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빈 방만 늘어나고 청소할 곳만 많아지고 전기요금만 올라가죠.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큰 집을 고집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차로만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실수입니다. 지금은 운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75세 넘어서도 계속 운전하실 수 있을까요? 면허증 반납하는 순간 집이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광고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해줍니다. 예쁜 집, 좋은 시설만 보여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조건만 확인하시면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는 지금 뭐가 있나요? 오늘은 속지 말아야 할 노후 집의 기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4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5평 아파트에 혼자 남으셨던 분입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평소엔 완전히 혼자셨어요. 처음엔 큰 집이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였던 추억도 있고 이웃들도 안면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이 아니라 창고 같아졌다고 하셨어요. 방 3개 중에 실제로 쓰는 건 침실 하나뿐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밤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씩 계속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마주쳐도 인사할 기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잠들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정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박사님, 이게 집인가요, 감옥인가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김정자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집 밖으로 나가실 때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장 보러 마트 갈 때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에 2~3번 정도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자님은 집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꾼 건 집이 아니라 생활 반경이었어요.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작은 병원과 약국도 근처에 있는 18평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오후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은 뭐 하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택 이후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빨라졌어요. 또 다른 분도 소개해 드릴까? 69세 박영수 님입니다. 이분은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셨는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동네였던 거예요.
처음엔 아들이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점점 연락하기 어려워지셨어요. 결국 박영수 님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게 됐고 몸도 약해지고 우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살던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많은 동네로요. 지금은 매일 동네 한 바퀴씩 돌고 단골 가게 사장님들과도 안부 인사하고 훨씬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고, 둘째는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정말 적합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예요. 셋째는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노후를 바꾸는 핵심 기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복지관이 가까운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그냥 시간 때우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지관은 노후 생활의 중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40%나 낮았어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 때문이 아니라 규칙적인 외출과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72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노래교실 가는 날이야, 내일은 건강체조하는 날이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복지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로 가야 하는 복지관은 절대 오래 다니기 어려워요. 날씨가 나쁘거나 몸이 좀 아프면 그냥 안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집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집 크기가 감당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이 딱 좋아요. 주거 심리를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10년간 조사한 결과 20평에서 25평 정도가 노년기 정서 안정에 가장 적합한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작으면 답답하고 너무 크면 관리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68세 이성호님은 32평 집에서 22평 집으로 이사하신 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청소할 곳도 줄고 전기요금도 줄고 무엇보다 빈방 보면서 쓸쓸해할 일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방이 몇 개인지 직접 적어보세요.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과 그냥 물건 쌓아두는 공간을 구분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빈방이 2개 이상이라면 너무 큰 집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빈방은 관리 부담과 외로움을 동시에 키워요. 지금 집을 정말 다 활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산책로와 공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노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5%나 낮았어요. 단순히 운동 효과만이 아니라 햇볕도 쬐고 계절 변화도 느끼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에요. 75세 박영수님은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 돌고 저녁에도 가볍게 산책하면서 혈압약을 하나 줄이게 되셨다고 해요.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강아지들 보는 재미도 있고 계절마다 꽃 피는 것도 보고 이게 진짜 살맛 나는 거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공원까지 실제로 걸어가 보세요. 10분 넘게 걸리거나 중간에 큰 도로를 건너야 한다면 매일 가기 어려워요.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오히려 외출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나이 들수록 작은 불편함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역 의료 접근성이 좋은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응급실 이용 빈도가 30%나 낮았어요. 작은 증상일 때 바로바로 체크받고 관리하니까 큰 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70세 최미영님은 걸어서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혈압 체크하러 가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 약 받으러 가는 것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서도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동네 의원이 5분 이내에 약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형 병원 옆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큰 병원은 작은 증상으로 가기엔 너무 번거롭거든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 들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다섯 번째로 확인하실 건 교통편입니다. 지금은 운전하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10년 후에도 계속 운전하실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니까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대중교통으로도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보세요. 마트나 시장, 은행, 우체국 같은 곳들 말이에요.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나왔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적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6가지를 어떻게 실제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당장 이사하겠다고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확인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을 적어 보세요. 복지관, 집 크기, 공원, 병원 약국, 교통편, 편의시설 순서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실제로 이용하기 편한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광고 문구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걸어보시라는 겁니다. 도보 5분 거리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언덕이 있거나 신호등이 많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주말에 시간 내서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평소에는 차로만 다니던 길을 직접 걸어보시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동네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아침 운동은 어디서 할 건지,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건지, 사람들과는 어디서 만날 건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만약에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게 될 것 같다면 그 동네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집값보다 중요한 게 유지 비용입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 것 같은지 계산해 보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신 고지서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새로 이사할 곳도 비슷한 수준일지 예상해 보세요. 그리고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도 계속 살 수 있는 곳인지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계단이 많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너무 외진 곳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식들이나 친척들 의견도 들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미리 논의해 두세요. 너무 멀리 이사 가시면 가족들도 자주 오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노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젊을 때 좋은 집의 기준과 나이 들어서 좋은 집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외로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져요. 두 번째로 불안해집니다. 병원도 멀고 약국도 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항상 걱정이 돼요. 세 번째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만 있게 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지관에서, 공원에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가게 돼요. 두 번째로 하루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하는 계획이 생기고 실제로 할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납니다. 걷게 되고 웃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집 주변 6곳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복지관, 공원, 병원, 약국, 교통편,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실제로 걸어서 가보는 거예요. 지도상 거리와 실제 걸어가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보실 건가요?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은 복지관, 2번은 집 크기, 3번은 공원, 4번은 병원 약국, 5번은 교통편, 6번은 편의시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